기초생활수급자는 차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 예로 10년 이상 된 500만원짜리 차량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을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어떤 차량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어떤 경우에 자동차가 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자동차 소유와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수급 자격이 탈락된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어떤 경우에 자동차를 가져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수급자분들의 생활 편의와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대로 자동차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재산 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자동차. 둘째,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 셋째,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사실상 수급 자격 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전히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은 중형 이하 차량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업용 자동차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역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차, 화물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 운반으로 소득을 얻거나 농어촌에서 농사일에 사용하거나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가 도구를 싣고 공사 현장을 다니는 경우 등입니다. 이 역시 가구당 한 대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수급 자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에서도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로 앞서 말씀드린 완전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둘째, 차량 10년 이상 되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입니다. 여기서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 구상의 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등록일이 2015년 5월 1일이라면 2025년 5월이 되면 10년이 경과해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셋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건강 상태와 지역적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넷째,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사용하는 배기량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섯째, 배기량 260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그리고 2개월 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 등도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본재산액인데 이는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가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천만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사는 수급자분이 주거용 재산 7,800만 원과 차량가액 1천만 원 정도인 생업용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거용 재산 7,800만 원에서 세종시의 기본 재산액 7,700만 원을 차감합니다. 차액 100만 원의 주거용 재산소득 환산율 월 1.04%를 적용하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재산은 없고 부채가 2천만 원 있는 수급자가 500만 원짜리 10년 이상 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가구 내 보유 차량이 한 대뿐이라면 이 차량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가치 500만 원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이미 부채가 2천만 원이므로 전체 재산 평가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자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관련 규정은 가구별로 적용됩니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용 한 대, 생업용 또는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한 대에서 최대 2대, 일반 가구는 생업용 한 대,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한 대에서 최대 2대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의 용도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실제로 생계활동에 사용된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셋째,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는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 후에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는 자동차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보유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가격이 500만 원 이하인 차량, 장애인 이동을 위한 차량, 생계 유지에 필요한 차량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동이 필요하지만 수급 자격 때문에 자동차 구입을 망설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차량 구입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